자, 13번은 무엇을 묻는 문제냐? 그래프의 개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볼 게 근데 사실 별로 없다. 왜냐면 지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거나 너무 성의 없냐? 이렇게 생겼거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겼거나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맞아요. 맞아요. 너무 성의 없냐? 왜 성의 없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에 뭐냐? 모양 첫 번째. 두 번째 지수로그 함수는 굉장히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근선을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은 어디 있냐?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볼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모양 판단할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일단 밑에 범위를 봐야 되니까 밑에 범위가 0과 1 사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추측할 수 있지. 맞아? 그런데 밑만 보고 이걸 결정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일종의 합성함수의 개념이긴 한데 합성함수까지 갈 것도 없어. 봐봐. 로그 2분의 1의 x는 이렇게 생긴 게 맞거든. 근데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는 이걸 y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할 때 밑만 보지 말고 밑하고 밑에 범위하고 얘 부호하고 두 가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야.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주 간단한 얘기야. 별게 아니야. 알겠지? 여기까지 누구나 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얘는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 함수고 함수의 증가함수 모락상손 다 알죠? 예. 얘는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함수예요. b의 부호를 얘는 주지 않았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 10, 10하고 100, 100을 지나니까 10이 100으로 90 증가할 때 y좌표도 10에서 100으로 90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 아니고 이 모양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b는 음수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친구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았어. 됐니? 그런데 얘는 무엇가 있다고 했어? 점근선이 있다고 했잖아. 점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점근은 어떻게 찾나요, 선생님? 점근은 그냥 진수가 0 되는 위치입니다. 평행이동 하지 마. 점근 뭐라고? 진수가 0 되는 위치. 진수 언제 0 되죠? 마이너스 b분의 c일 때.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0, 10과 100, 100은 중요한 특징을 가진 점이에요. 어떤 특징? y는 x와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내가 y는 x를 그리기도 바라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y는 fx고 얘는 y는 x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10, 10이고 이 점은 100, 100이겠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았죠? BC는 음수냐? 야, 얘 100보다 큰 애야. 10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겠지, 확실히. 그럼 B분의 C는 음수겠지. 그럼 BC는 음수겠지. 당연하다. 두 번째, 무슨 말 하고 싶어요? P가 10보다 작으면, 이 말은 뭐냐면, FP가 Q잖아요. 그러니까 P, Q가 이런 데 있으면, 이란 얘기예요. 10보다 작은 P니까. 그럼 Y는 X보다 위에 있죠. 그럼 Y좌표가 무조건 X좌표보다 큽니다. 이해하시겠죠? 참이에요. P가 10과 100 사이에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P, Q가 이런 데 있으면 이란 말이에요. Y는 X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럼 Y좌표는 X좌표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자, 앞으로 그래프 그리실 때 항상 뭘 생각하시냐면 그래프의 정확도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래프 잘 보세요. X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죠? 문제 푸는데 안 필요하거든요. 얘가 뭐 절편을 물어봤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필요가 없어. 필요 없는 걸 자꾸 그린 학생들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 깨달으면 얻지. 이건 안 그렸어도 되겠는데? 왜 내가 이걸 그렸지?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효율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X축, Y축 그거 놓고 막 이렇게 눈금 새기고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데 다 수학 못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알았니? 예. 문제를 보고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겠다. 더 그리면 내가 문제한테 약간 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빠르게 늘 겁니다. 아시겠죠? 16번 보죠. 16번을 보기 전에 지수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함수는 굉장히 신비로운 아이예요. 지수함수는 굉장히 신비로운 아이다. 왜 신비로운 아이냐? 이미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봐봐. 뒤에서 배울 거니까 sin x 한번 써볼게. 자, sin x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자, 이 sin x 한번 써볼게요. 이래요. 이 상식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함수를 2배 하면 진짜 이렇게 2배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3배 하면 3배 커질 거고 3배 하면 3배 돈 받는 건가? 자, 3배 하면 3배 커질 거고 2분의 1배 하면 2분의 1배로 축소되겠죠. 더워요? 그런데 자,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거든? 맞아? 2 곱하기 2의 x제곱 해보자. 야, 똑같이 생긴 거 같지 않니? 아니, 2배가 되긴 됐어. 근데 모양이 똑같다니까? 끌고 가면 겹쳐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함수는 상수배는 상수배지 평행이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수함수는 상수배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식으로 보여주기보다 모양이 무조건 똑같다. 이거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잘 봐봐. 내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잖아. 그럼 이 파란색 먼저 봐봐. 이렇게 증가하잖아. 이거를 2배를 하면 증가하는 속도가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가하는 속도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얘기지. 존나 신기하지 않아요? 1000배를 해도 그래요. 10,000배를 해도 그래요. 그럼 애당초에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길래 얘는 숫자를 곱해봐야 티도 안 나는 아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함수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지수함수의 특성. 지수함수를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서도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잘 몰라서 그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걔들은. 그죠? 근데 이과에서는 주로 뭘 쓰냐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요. 지수함수의 특성을 따른다는 얘기야. 폭발적인 증가의 경향을 보일 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덥냐? 참어. 네. 자, 그럼 얘를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이니까 겹쳐질 수 있다는 말은 모양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함수의 모양은 밑이 결정하니까 y는 3의 x제곱, 즉 민만 3이면 되는 거지. 근데 대칭이동도 포함되어 있어서 y는 x에 대칭시킬 수도 있거든. 그러면 y는 로그 3의 x도 되는 거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이에요. 아니 물론 이거를 y는 3의 로그 3의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2 마이너스 1 이거 봐라 평행이동이지 않느냐. 맞잖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뭐지 왜 이딴 게 말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거는 원래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상수배라고 그럼 평행이동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바꾸는 과정도 필요 없다. 평행이동했고 평행이동했으니까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얘도 로그 3의 2x 더하기 2분의 3이라서 로그 3의 x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로그 3의 2예요. 이거 왜 이럴까? 자, 아까 제가 지수함수는 상수배는 사실은 누구를 몇 배 한다는 얘기예요. y를 몇 배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지수함수는 종속변수의 상수배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완전히 반대겠죠. 그럼 독립변수의 상수배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겠네. 다시 정리합니다. 지수함수는 종속변수의 상수배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고 로그 함수는 독립변수의 상수배가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라니까. 얘가 그렇게 말하잖아 지금.
여기 네가 2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y축 방향의 평행이동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독립변수의 2배가 y축 방향의 평행이동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얘도 참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얘는 뭐지 기억이 있어야 될 게 왜 여기 있지?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로그 3의 x 더하기 1이니까 얘도 참이겠네요.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이게 지수 로그 함수의 특성이 원래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했지? 종속 변수의 상수 변 뭐라고? 지수 함수의 종속 변수의 상수 변은 x축 방향 평행이동, 로그 함수의 독립 변수의 상수 변은 y축 방향 평행이동이라니까. 은서,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종속 변수의 상수배. 평행이동이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하면 똑똑하다. 잘했어요. 예. 이게 시간차 공격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너한테 다시 물어볼 것 같았잖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적 특성을 조금 받아들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계산 조금 적게 하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냐? 야,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아무튼 fx도 2,4를 지나고 gx도 2,4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역함수 구하지 말고 원래 함수들은 뭘 지난다는 얘기예요? 4,1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도 4,1을 넣으면 성립하고 여기다도 4,1을 넣으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2의 4 더하기 p 더하기 q는 2고요. 로그 4분의 1에 4 더하기 p 더하기 q는 2입니다. 물론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여기 2고 여기 4분의 1인데 아름다운 값이 나오려면 여기 1일 거야. p 3일 거, 마3일 것 같은데 q 2고 이런 마다리가 딱 맞죠. 답은 13이다. 알았죠? 던지기. 예. 던지기 잘하셔야 시험 잘 봅니다. 왠지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하는 건 한 3초만 할 수 있는 생각이야. 그랬는데 값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그때 연방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좀 찍으란 말이야. 직관적으로 숫자가 이거일 것 같다. 알았어? 24번 23번이요? 23번 먼저 할게요. 그런 건 알고 있을 거야.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의 실수야. 야, 너 내 노트북 낭비할 거야? 에어컨 좀 켜줘. 에어컨일까 그거? 전원방 키면 에어컨일걸? 냉방이지? 좋아. 난방이면 큰일 난다 이제. 저 뛰쳐나간다 이제.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 조건에서 산술기와 연계가 많이 돼요. 그렇겠잖아. 근데 그럼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못하겠네? 아니지. 정의역에 제한을 걸면 로그 함수도 양수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로그 함수인데 뭔가 정의역에 제한을 걸었다. 그럼 치역을 먼저 조사해 봐야 돼. 그러면 로그 4x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로그 4x는 근데 로그 4 더하기 로그 x라서 x가 1보다 크면 양수야. 그러니까 로그 4x는 그냥 양수라는 거 굳이 범위 안 구해도 알 수 있죠. 근데 x분의 25의 범위는 x분의 1의 범위가 25분의 1에서 1까지니까 1에서 25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1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로그 x분의 25 또한 양수임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를 깔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럼 약분하면 1 나오겠죠? 제곱해봐야 1이니까 등호의 성조건 뭐예요? x가 얼마일 때 등호 성립하죠? 2분의 5 최대값은
1이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분의 7이다. 산술기하 평균을 포함한 모든 절대부등식 사용하실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어도 늘 등호의 성립 조건을 먼저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나는 생각할 마음이 없는데 이미 구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경지에 올라 있어야 돼요. 오? 내가 보셨다고?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냥 몸이 알아서 구해놔야 돼요. 등호의 성립 조건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24번. 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2차 함수를 로그 함수에 합성한 거잖아.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가 합성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먼저 관찰을 해야 돼.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x의 범위 없잖아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존재하는 나이에요. 맞죠? 대칭축은 얼마죠? x가 마이너스 a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a 제곱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0.1이 있잖아요. 0.1이 있단 말은 로그 함수가 감수 함수라는 얘기니까 감수 함수를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치역이 항상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었던 조건이 최대값의 조건으로 바뀌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가 최대입니다. 마이너스 a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냐면 로그 0.1의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a 제곱이 10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얘기니까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수 a는 얼마겠어요? 10이겠네요. 네, 이렇게 넘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고등수학 하 이제 공통수학 2겠죠. 거기서 함수 이해도가 되게 좀 중요해. 특히 합성함수. 대부분 합성함수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수 미적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합성함수 이해도가 충분하면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내 점수거든. 고민의 여지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거 왜 질문하냐? 이런 거 졸라 쉬운 문제잖아. 뭐가 졸라 쉬워요? 그래, 죄송해요. 네. 자, PQ X좌표의 B가 1대1이라는 건 P X좌표를 알파라고 잡으면 Q X좌표는 2알파라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도 교점이고 얘도 교점이니까 교점은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거랑 여기에 넣은 게 같을 것이고 얘는 여기에 넣은 거랑 여기에 넣은 게 같을 것이니까 알파에 관한 알파 K에 관한 연방 두 개 뜨겠죠. 문제 다 푼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냥 다다 이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90% 이상 푼 거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지. 자,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K2의 알파가 2의 마이너스 알파네요. 얘는 2의 2알파가 K분의 1이라고 고쳐도 되겠네? 맞죠? 예, 두 번째 식은 뭐냐? K 곱하기 2의 2알파 이게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2알파 더하기 8이네요. 근데 이렇게 고쳐놓은 게 좀 편하지? 2의 2알파가 K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1이야. 맞아 안 맞아? 그죠? 예. 여기도 사실은 K분의 1이니까 이게 K분의 4가 7이란 얘기네? 그럼 K는 그냥 4분의 7? 7분의 4? 그죠? 예. 알파를 안 구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식 먼저 쓰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식 없이 답에 최대한 접근을 해보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문제를 주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답에 최대한 근접을 해보는 거예요. 식 없는 상태로. 그리고 본인 논리가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죠. 네. 29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그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디귿만 보면 된다고요? 이게 앞에를 정확히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두 개의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밑이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둘 다 1보다 큰 상태에서 A가 더 클 수 있고 하나는 0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큰 상태에서 클 수 있죠. 근데 구조를 봤을 때 하나는 0과 1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왜냐면 x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맞아요? b의 x제곱의 함수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귿을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은 a의 x제곱이 이러 아이고 시뻘게 약간 과장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느슨하게 증가하게끔 할게요. 1보다 크긴 한데 그죠? 네. 그리고 b의 x제곱은 좀 더 빡세게 이렇게 감소한 형태. 원래 어차피 대칭구조가 깨져 역수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상태라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랑 똑같은 거리에 한 이 정도가 마이너스 n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뜨는 거고 g-n이 뜨는 거고 여기에 누가 뜨는 거냐면 fn이 뜨는 거라서 문제의 조건이 충족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바로 참이죠. 왜 바로 참이냐라고 하면 얘랑 대칭 구조를 형성해서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이렇게 생긴 애. 얘가 뭐냐면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b는 a분의 1보다 더 작아진 상태여야 될 거 아니야. 더 0에 가까운 상태에 저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곱했을 때 당연히 1보다 작은 쪽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서로 역수관계잖아? 그럼 정확히 y축이 대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숫자를 조금 바꾸면 그 대칭 구조가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 틀어지는 걸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칭 구조인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30번 김예린 어린이 잠을 밤에 자지? 정신 차려. 알았어? 자, 자연수에 대하여 y는 2x-n제곱의 그래프가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방정식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의 x-n제곱이니까 이게 사실은 항 두 개짜리 지수 방정식이니까 디폴트가 뭐예요? 밑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면 지수를 일치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양변을 로그를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밑을 일치시키고 나면 x가 2분의 n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n의 좌표는 사실 2분의 n, 2의 마이너스 2분의 n입니다. 그러니까 an은 2분의 n이고 bn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기억은 당연히 참이겠죠. 1차 함수잖아요. 기억에 뭐라고 써있어요? 기억에 뭐라고 써있냐고. 참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특성인데요. 독립변수의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합의 함수값이 각각의 독립변수의 함수값의 합과 같습니다.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써있는 애 있잖아요.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특성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는 식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봐도 되죠. 예,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bmn n bm 더하기 bn 이게 지수법칙 성립하는 얘기잖아. 지금 지수가 1차식이니까 성립하죠. 참이죠. 질문은 아마 디귿 때문에 질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억 니은 때문에 질문했던 것 같진 않고.
지금 2분의 n하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n하고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냐? 물론 적당히 자연수 넣어봤는데 씨,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끌 수도 있겠지. 예, 근데 뭐 적당히 넣어보니까 안 되지 않니? 라고 내가 말하면 싫어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서 먼저 얘를 그리겠습니다. 얘는 y는 2분의 1 x입니다. 함수로 보고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엔 뭘 그려야 되냐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x를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칸을 좀 칠게요. 한 칸에 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1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어떻게 지나가냐를 그릴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치? 내가 지금 뭘 그리려고 하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x를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나오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과 2분의 1의 대소관계를 보시면 루트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위쪽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이거다. 그래서 이 점의 위치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2잖아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교점의 좌표인데 교점의 좌표는 어디에 있냐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1과 2 사이에서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일 수 있죠. 맞죠? 네. 근데 얘는 그냥 뭐 자연수 몇 개 더 보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않냐? 그렇다. 네. 그래서 알겠긴 한데 뭔가 선생님도 그렇게 하나 싶어서 물어봤으면 괜찮고요. 네. 아예 판정을 못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나는 증가하는 함수, 하나는 감소하는 함수니까 교점 하나밖에 없을 거고 거기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31번 졸라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쉬운 거지. 이제 쉬운 거야. 봐봐. fx의 x축과의 교점이니까 진수가 1 되는 위치 y좌표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b분의 2,0이야. 됐지? 그 다음에 점근선 위에 있다. 이거를 해석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점근선은 뭘 했어? 진수가 0 되는 위치. 그죠? 그러니까 x는 a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분의 2가 곧 a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분의 b는 얼마다? 2다. 개편하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 점근선 뭐라고요? 진수가 0 되는 위치. 개편하죠. 예. 물론 그려보고 오 그러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굳이 안 그려도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34번은 고등수학 하에서 다루었던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절대값 유형이 나오죠. 물론 이게 모든 형태의 절대값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룬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원래 대원칙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라서 절대값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의 구간을 나눌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짓을 맨날 하면 피곤하니까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좀 외우자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게 모두를 설명하는 건 아닌데 다행히 얘는 거기에 포함돼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간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서 점검해 볼게요. 요거 어떻게 하죠?
y는 fx를 그려서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왜냐면 얘는 함수값이 의미되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어떻게 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y는 fx를 그린 다음에 y축에 대칭시키죠. 이유는 x의 절대값이 y를 결정한다고 써있잖아요. x의 절대값은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y좌표는 모두 같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y축의 대칭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y축의 우측, y축을 포함한 y축, 우측 좌측 하나만 그려서 대칭시키면 된다. 같은 이유로 얘는 그러면 나는 x축의 대칭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축의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나만 그려서 대칭시키면 된다. 그 과정을 두 번 하시면 되죠. 얘는.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그려서 걔를 x축의 대칭을 시키든 y축의 대칭을 시키든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다시 그 그림을 통째로 y축의 대칭을 시키든 x축의 대칭을 시키든 하면 돼요. 그럼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자, 이제 x축이라고 간주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하고 이때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럼 원점의 위치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차피 원점을 지나거든요. 0,0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오른쪽 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는 얘가 확인해 주는 거라서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y축의 대칭을 한번 하고 이걸 통째로 다시 x축의 대칭을 한번 하고 이걸 통째로 다시 y축의 대칭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월축이 이렇게 생겼겠네. 발그림 죄송합니다. 평행이동 언제 할 거예요? 지금 할게요. 여기다 y는 1이라고 쓰면 평행이동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화살표 안 단 이유가 마지막에 평행이동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기다 y는 1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그렸습니다. k는 양수일 때 x는 k와 항상 두 점에서 만나냐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두 점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이에요. k가 양수일 때 y는 k 뭔 소리야? 이게 y는 k면 한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넌 틀렸다. k는 양수일 때 y는 kx y는 kx니까 원점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기울기를 많이 낮추면 이거 원점도 되게 가깝다고 보면 여러 개의 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4개의 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꺼져라. 기억만 참이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7. 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 밑이 2면 다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치? 얘는 지금 밑이 2인 거의 상수배예요. 상수배는 뭐라고요? 로그 함수의 독립변수의 상수배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에요. 참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 앞으로 빼고 여기 제곱 앞으로 빼서 뭐 어떻게 하겠다. 또 그냥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거 그냥 2분의 1 더하기 2 로그 아니지? 로그 2의 x라고 써야지. 이런 짓을 해서 얘도 참이다라고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핵심적인 게 이게 가능하다는 건 로그 2의 x의 제곱을 2 로그 x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옳다고 배웠는데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로그 2의 3의 제곱이 2 로그 3이다 이런 걸 배운 거죠.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예. 알았어. 까먹은 거잖아. 까먹었다고. 쓰는 걸 까먹었다고. 아무튼 고마워. 훌륭한 지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되고 왜 이건 안 되냐. 이건 윤석열이냐.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바람을 해버렸네. 예. 이거는 밑이 양수임을 알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네? 네? 진수가. 네. 아니 여기에서 밑이 임마 여기에서 밑 여기에서의 밑 알았어요. 네. 진수라고 하면 이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 x의 부호가 양수인 음수여도 상관없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게 고치고 싶으시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고치면 돼요.
왜냐면 원래 진수의 조건은 0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상태를 유지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맞는 거지. 근데 이렇게 고치면 얘를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가 없어서 틀렸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 x제곱에 3배를 한 건 어차피 뭐니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불과하니까. 그럼 베이스는 2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동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밑이 2인 거니까 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바꿔볼 필요도 없다. 그냥 된다는 거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종속변수의 상수배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고 로그함수의 독립변수의 상수배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입니다. 양정은 뭐라고? 네. 집중 안 해? 지수함수의 종속변수의 상수배는 썼어요. 써놨다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고 로그함수의 독립변수의 배수 상수배는? 상수배는 y축 방향으로 평행. 감사합니다. 예.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서 매우 심심한 문제인데 고등 하이스 다 외우셨잖아요. 뭘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는 거 바로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x의 위치와 부호를 동시에 바꾸면 됩니다. 네. y는 x에 대칭시키면 xy 위치만 바꾸잖아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면 xy의 위치와 부호를 동시에 바꿉니다. 이거 고등 하이스 외우게 시키잖아요. 맞아요? 예. 공통수학 2에서 라고 하죠. 예. 죄송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위치와 부호를 동시에 바꾸면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아, 이게 왜 안 써지는 거야? 성질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니까 안 똑같네요. 위치 안 똑같아요. 네. 얘를 가지고 위치와 부호를 동시에 바꿔볼게요. 그럼 뿔뿔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x인 거니까 이건 같은 거죠. 여기 a분의 1이라고 써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위치와 부호를 동시에 바꿔볼게요. 뿔뿔 바꿔도 되죠? 그럼 y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a분의 1 x인 거니까 같네요. 그죠? 예, 참이에요. 그래서 니은 뜻은 참이다. 좀 바꿔가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뭐 y는 x라든지 뭐 이렇게 성의가 없어 문제가. 잠깐 쉬었다 하죠.